가슴 성형 전에 뭐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CDU 청담면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가슴 성형에 관심을 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슴 수술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수술인가? 보형물 삽입 지속 기간은 평생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만약 마음이 바뀌어 제거하게 되면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던 피부가 늘어나고 처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사이즈가 확실한가? 가슴 성형 후에 만족감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내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관건인데요. 볼륨은 커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위적인 티가 난다면 또다시 재수술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가슴 수술할 때 안전하게 받으려면 생각해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가슴 성형, 가슴 재수술에 충분한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응급 대비 시스템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수술 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수술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거나 협진 시스템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한다는 객관적인 항목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네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유방 초음파 진단을 수술 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수술 후 합병증을 미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도 있고요. 가슴 초음파로 수술 전 유방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수술이 가능한 상황인지, 치료해야 할 항목은 없는지, 또 비대칭은 없는지 사전 검사로 수술 전 검진을 받아야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가슴에 체액이 고이거나 혈종이 있을 경우 이것을 방치할 경우 촉감이나 모양 등 최종적인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에 진단하여 치료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가슴 초음파는 어디서 받나요? 가슴 초음파는 유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보형물 사용입니다. 자신의 몸속에 삽입되는 보형물인 만큼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여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 많이 사용되는 가슴 수술 보형물은 스무스 타입의 장점과 텍스처 타입의 장점만을 결합한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인데요. 이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보형물의 이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구형 구축 발생 확률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촉감도 아주 우수해요. 백도 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나요? 크기에 따라 넓고 낮은 타입이 있고요. 또 좁고 높은 타입으로 종류가 다양해서 흉곽이 적은 동양 여성들도 신체 조건에 제한해서 벗어나 원하는 가슴 볼륨과 라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수술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죠. 절개 부위별 또 보형물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져야 안전합니다. 똑같은 보형물 가슴 성형이라 할지라도 가슴 성형 수술의 절개 부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으로는 세 가지 절개 방법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 유륜 절개, 또 가슴 밑선 절개인데요. 가슴 밑선 절개의 경우에는 수술 시 시야 확보가 용이해서 보형물의 위치를 잡는 데 편하고 또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은 장점은 있지만 흉터가 보인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흉은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거의 저는 흉이 남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륜 절개는 처진 가슴과 짝가슴 같은 특수한 경우에 추천하고 있는데요. 수술 직후에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만 유두 감각을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또 유륜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색깔이 진해서 오히려 절개 부위가 탈색이 돼서 하얗게 양쪽 유륜에 똑같은 흉이 보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 수술은 예전에는 수술 직후 팔의 움직임도 불편하고 통증도 더 있었다는 단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불편한 점도 없고 유두 손상이나 흉터에 대한 걱정도 없을 뿐더러 예전과 달리 통증도 없어졌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방법 모두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만 수술의 결과가 좋았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 흉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후에 흉터가 남았을 경우 이 가슴 밑선이나 유륜 부위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여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겨드랑이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흉 제거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피부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내시경을 이용한 겨드랑이 절개 수술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직업상이나 좋아하는 운동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한 후에 다른 부위에 절개도 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의 위치 역시도 아주 중요한데요. 가슴 수술은 환자의 가슴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한 후에 본인의 흉곽 구조에 가장 알맞은 보형물 삽입 위치를 선택하여 수술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구형 구축이나 리플링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재수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처진 가슴의 경우에는 유방암 수술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근육 밑이 아니라 근육 위에 보형물을 넣어야 두 개의 밑선이 생기는 이 더블 버블이라는 현상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이 근육 밑보다는 근육 위에 넣어서 근육이 보형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넣는 것이 또 편하고요. 오늘은 수술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인 담당 의사의 경험과 경력, 수술 전 유방 초음파 진단, 안전한 보형물 선택, 가슴 구조와 보형물 위치에 따른 수술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술 후 드물게는 염증이나 출혈, 부분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예방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슴 성형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CDU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